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으로 잡히는 섹터가 자전거, 그래핀, 골판지입니다. 방송 직전까지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나요. 모르겠어요. SOS 종목 박사 이상로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이유를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예시 한번 드려드리도록 할게요. 국일제지 오늘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공동연구원 교수가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하는데 정말 예민한 것 같아요, 시장이. 뭐 예민한 걸 떠나가지고 뭐랄까요, 오르는데 그냥 붙이는 겁니다. 아니, 예, 진짜 일단 찾기가 오르고 힘들어요. 재료를 예. 막 찾는 거죠.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앞에서 이제 변동폭이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나거든요. 분봉이죠? 아닙니다. 일봉입니다. 예. 네. 그러면 하루에도 변동폭 자체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여기 5월 13일 날 보면 봉이 음봉인데 엄청나게 길어요. 그럼 이런 봉을 보시면 고가 권역으로 해서 12.7%, 그 저가로 해서 29%까지 빠지거든요. 하한가. 한가. 그러면 하루에도 변동폭이 얼마입니까? 41%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봉들이 고가 권역에서 잡아버리면 하루에 41%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억을 투자했다. 그럼 하루에 4,100만 원이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봉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봉이 마이너스 5% 시작해서 마이너스 21%까지 빠졌다가, 근데 장중 고가는 24%가 올라가요. 말도 안 된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날도 45%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런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건데, 자, 안에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자, 어떠냐면요. 우리가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별로 많은 금액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숨겨진 2인치를 한번 찾아보신다면, 자, 매수를 딱 눌러보면 대부분의 창구가 개인 창구에서 지금 거래가 돼요. 와. 네. 개인 창구에서 대부분 다 거래가 되면서 세력들이 여기 안에 이제 투영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 이런 종목군들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개인 창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급등락을 어쩔 수 없이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럼 오늘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장중에 14%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또 재료가 노출됐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이유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면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저항 구간 앞에서 끊어먹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까딱하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자, 오늘 시장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2100포인트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거를 이제 스리슬쩍 넘어가는, 약간 발 한쪽 담가봤다가 조금 따뜻하네 싶으니까 발 두 쪽 한번 더 담가보고 이제 손으로 다시 한번 얼굴에 물을 적시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가 오늘 지금 시장에 한번 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자, 요걸 수급을 잠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피 들어와요. 네, 보면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제가 명쾌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기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급등 자체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리슬쩍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지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가 동반돼줘야지만 지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포지션 자체에서는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종목별에 대한 장세를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시장입니다. 또 기승전결해서 개별주에 주목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각계 전문가는 어떤 개별주를 추천을 하고 있을까요? 더블 체크로 확인하시죠. 전문가 추천주 중에 돈 될 종목, 돈 안 될 종목 저희 가려드리고 있습니다. 더블 체크 함께 해주시고요. 전일장 추천주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S&T 모티브, 한일사료, 넷마블, 머큐리 들어왔습니다. 네, 머큐리
한번 같이 볼까요? 머큐리. 머큐리요.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5G 테마주 아닐까요? 네. 5G 특성상 통신, 자율주행, 뭐 스마트 팩토리 등 엮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각 이슈 뭐 불거지는 것 따라서 같이 담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머큐리라 아직 시장에서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 남은 종목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날이 갈수록 우리 안신 앵커님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머큐리 자체도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 관련해서 5G 교체 수요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결국 그러면 이 5G에 대한 교체 주기 자체가 우리가 이제 5월 달부터 4월 달이죠. 4월 달부터 정식 서비스가 개통됐기 때문에 그러면 1분기에 대한 실적도 뭔가가 변해주는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머큐리에 대한 실적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자, 한번 실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작년 1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인데요. 교체 주기가 맞다면 1분기에 대한 실적도 긍정적으로 바뀌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280억에서 오히려 225억으로 줄었고요. 거기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반토막이 나는 2에서 1로 바뀌었어요. 네, 반토막. 명료합니다. 정말. 예. 네, 맞습니다. 딱 2분의 1 토막이 지금 났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머큐리가 5G 관련주인데 그 안에서도 실적이 상당 부분 상당히 약한 섹터군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시다시피 5G 종목군들이 1분기 실적이 어땠어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종목군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앞에서 우리가 KMW 뭐 이런 종목군들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죠. 1분기 실적이. 그리고 에이스테크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고 5,000원에서 만원대까지. 뭐 다산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으로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자, 솔리드 뭐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코위버 뭐 그리고 최근에는 삼지전자까지 이런 종목군들이 다 좋은 실적에 힘입어서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못 올라갔어요. 갇혀 있는 모습처럼 네. 보여요. 그러면 왜 못 올라갔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미리 했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 15,750원 5월 13일 날 들어 올렸을 때 실질적으로 뭔가에 대한 거래량이 딱 터졌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매집에 대한 거래량보다는 이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으로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앞에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이렇게 올라와서 15,750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 자리 자체를 이렇게 어때요? 지금 박스권을 이루어진 자리를 돌파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지금 내려와 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 자리가 뭡니까? 상당한 또 저항 구간에 대한 움직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움직임 자체는 우리가 크게 눈여겨볼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이 13,500원, 13,8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와 매도 이게 5G 안에서도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을 컬렉트를 해야겠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세요. 오히려 지금은 이 종목은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5G를 고르신다면 다른 여타의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5G 업황은 쉽게 꺼진 업황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이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테마주 여도 실적이 받쳐준 종목 위주로 선별하라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종목 동상이몽준 걸로 보이고요. 오전장 추천주도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 화승엔터프라이즈, 금호석유, 바텍 오늘 들어온 따끈따끈한 종목들입니다. 네. 우리 안신 앵커님 바로 옆에 있는 한국카본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산업의 호조세라고 하면서 네. 시세 포착에서 포착을 딱 해왔단 말이죠. 증권사 의견을 한번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본행제 실적 성장은 예약돼 있다. 지난해 안 가본 길을 가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적 기대가 이어지나 봐요. 사모아 볼까요? 네, 뭐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선업황 자체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조선업황 자체에서도 우리가
이런 뭐랄까요? 조선 안에서도 선박들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우리가 이런 LNG 관련은 LNG 운반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상선 또는 뭐 특수선, 그러니까 우리가 시추선이나 아니면 뭐 쇄빙선 이런 배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특수선에 대한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상선이라든지 아니면 LNG 운반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최근에 있던 이런 수주 소식도 대부분 다 이쪽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에 매출이 많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되는 거고, 특수선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삼성중공업이 되는 거고, 플랜트 산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이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해놓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결국에는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한국카본이나 또는 동성화인텍에 대한 주가가 앞으로에 대한 밸류업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동성화인텍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 종목 왠지 차트가 비슷하게 흘러갔을 것 같아요. 네, 맞나요? 근데 뭐 최근에 조금 엇갈리는 흐름이었는데요. 네. 자, 이렇게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자체가 바닥권역에 지금 돌아서 올라왔다가 지금 고가권역에 자, 여기서 한번 맞고 이렇게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양상인데, 저는 이런 기업들도 지금 자리에서는 저가가 어느 정도는 지지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작은 박스권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자리예요. 지금 자리에서도 긍정적이고, 왜 동성화인텍을 보여드리냐면 LNG 본행제에 대한 매출만 본다면 이 동성화인텍이 더욱더 높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한국카본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꾸준히 관심주에 대해서 편입을 했던 것은 일종의 차트를 만드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LNG 본행제에 대한 매출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이 한국카본, 바로 카본 소재에 대한 매출도 지금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매출의 10%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신에 지금은 뭔가에 대한 쪼커를 한 개를 들었다는 것은 주가에 대해서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이루어졌던 자, 요런 자리, 우리가 일종의 트리거가 이루어졌고 여러 번의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지금 뽑아내고 있는 양상인데, 저는 이번에는 시세가 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기준점을 잠깐 잡아보셔야 되는데, 9,000원을 한번 터치한 다음에 네. 사실 주가 조정이 이루어졌었는데 다시 네.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반등 나와야 되죠. 뭐 이런 네. 것들은 뭐 자기들끼리 뭐 사고 팔고 하면서 주가 그 차트를 뭐 이상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이거든요. 이 기업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수주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선박에 대한 건조가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보다는 당연히 2020년에 대한 업황이 훨씬 더 좋아질 확률이 높다. 저는 지금도 한국카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 일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G 본행제가 이끌고 한국카본, 이 카본이 또 뒷받침해주는 종목 동상이몽 대신 의견 일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바라겠고요. 한 종목 더 분석 도와드릴게요. 이번에 어떤 종목 해볼까요? 네. 제 근처에 있었던 종목 금호석유 해보니까 해보도록 전문가님 하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네. 금호석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들은 동반에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는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어요. 개별주 성격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뭐 좀 항상 뭔가 이런 캐시카우 시장을 좀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호석유 그리고 뭐 하나케미칼, 뭐 롯데케미칼 이런 화학업체들 자체가 우리가 석화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석유를 수입하는 입장이지만 또 한편으로 석유를 수출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석유에 대해서 가공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물질을 만들어서 판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실적들 자체가 뭐랄까 이제 마진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앞에서 보셨지만 지금 안에 합성수지라든지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합성 고무 관련한 매출을 많이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이런 유가에 대한 이런 변화 자체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큰 영향을 다른 기업들보다는 영향을 적게 미친다는 얘기고, 그럼 이런 기업들 자체가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조금 소외되어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금호석유라고 갑자기 딱 얘기하면 왜 뚱딴지 같이 변두리에 있는 종목 최근에는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던 종목군이거든요. 많이 얘기 안 되는 종목인데 K증권 방송에서 네. 추천을 했고 전문가님이 약간 의견이 긍정적으로 들리는데. 네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차트를 한번 돌려서 한번 같이 보시면 요거 한번 크게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우리가 이런 차트들 자체가 하단에서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25만 7,500원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2010년도, 11년도 이때가 이제 중국 바람이 타면서 엄청나게 올랐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빠져버렸는데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일단은 소비 자체를 이만큼 해낼 수 있는 곳이 중국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정을 판단한다면 지금은 주가가 바닥권역을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런 것들을 주봉으로 좀 더 돌려서 자세하게 보시면 자, 좀 더 크게 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그러면 주가 자체가 앞에서 흘러내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바닥권역에서 이런 거래가 크게 터진 것들이 일종의 맥점이죠. 변곡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는 지금 바뀌어서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8만 원대를 지지를 받고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 자체를 공략을 할 때는 지금 가격대가 10만 1,500원인데 오히려 이 가격대가 이 10만 원대 밑으로 10만 원대 가격이 딱딱 떨어지는 가격이 저항이 상당히 강한 자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밑에 자리 10만 원대 밑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서 의견 일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아래서 담아보시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경기 민감주 가운데 금호 석유와 함께 한국카본이 더블 OK 나왔습니다. 앞으로를 저희 한번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더 알찬 더블 체크 들고 여러분 곁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